비행기에서 착륙하자마자 처음으로 마주하는 인천공항 활주로 대기실. 독일 국기가 새겨진 유니폼을 입고 있는 외국인 여성들이 얼빠진 표정을 짓고 있습니다. 무언가 잘못된 듯 그녀들은 여권만을 뚫어져라 쳐다볼 뿐 입국 심사대로는 다가가지 않는데요.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인천공항 내부 방송이 흘러나오자 외국인 여성들은 서로의 얼굴을 쳐다보며 환호성을 지르기 시작합니다. 심지어 한 외국인 여성은 들고 있던 일본 비행기 티켓까지 찢어버리고는 입국 심사대로 뛰어가는데요. 과연 독일 외국인 여성들은 한국에서 무슨 일을 겪은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감동의 모든 것입니다. 저희는 해외 커뮤니티 레딧과 감동의 모든 것 공식 이메일로 제보받은 실제 사연을 바탕으로 재구성한 스토리를 전달해 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영상 수익은 독거노인 및 불우이웃에게 전액 기부되니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그럼 본격적인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독일에서 여성 마라톤 선수로 활동하고 있는 올리비아라고 합니다. 저는 얼마 전 인생에서 처음으로 한국이라는 나라를 경험하게 되었는데요. 사실 제가 처음부터 한국을 가기 위한 여행 계획을 세우거나 마라톤 대회 참가를 목적으로 한국을 방문했던 것은 아닙니다. 약 3개월 전 일본에서 열리는 여성 마라톤 대회에 참가하기 위해 저희 팀 선수들과 함께 일본에 도착했었던 저는 그곳에서 꽤 황당한 일을 겪게 되었는데요. 일본의 공항에서는 뜬금없이 입국 심사를 할 수 있는 컴퓨터와 전산이 먹통이 되어버렸다며 갑자기 저희에게 3일 이상의 공항 대기를 요청하더군요. 바로 다음 날이 마라톤 대회였기에 지체할 시간이 없었던 저는 일단 내부로 들여보내달라고 했지만 일본 공항 직원분은 전산이 고장나서 어쩔 수 없다는 말만 반복했고 결국 저와 동료들은 끝내 대회에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이미 대회 참석을 위해 약 2주간의 일정을 비워놨었던 저는 동료들과 함께 일본 공항에서 하루 내지도 했고 그러던 사이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바로 옆에 나라인 한국이라도 가보자는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거리가 가까워서 그런지 한국으로 향하는 항공권은 상당히 저렴했고 어차피 일본 공항에서 더 대기할 수도 없는 노릇이었기에 저와 선수들은 어차피 대회 참가도 무산된 거 한국 여행이라도 해보자는 결론이었죠. 사실 한국으로 가기 전에는 그저 아시아의 나라 중 평범한 나라라고만 생각했기에 그렇게 큰 기대는 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이미 아시아에서 선진국으로 알려졌던 일본에서마저 어처구니 없는 전산마비, 입국 금지 사태를 겪었던 저는 한국에 대한 기대감이 더더욱 없었고 한국이 일본보다는 가난하겠지라는 생각으로 아무런 기대 없이 한국으로 향했죠. 그런데 놀랍게도 처음 도착한 한국의 공항은 일본과는 비교도 되지 않는 수준을 갖춘 것은 물론 저의 고향인 독일과도 차원이 다른 모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저와 선수들이 제일 처음 당황했던 건 바로 입국 심사를 진행해 주시는 한국인 공항 직원분이셨는데요. 이미 다수의 마라톤 대회 때문에 일본은 물론 유럽권의 나라들과 미국을 경험했었던 저는 그럴 때마다 독일어를 모르는 공항 직원들 때문에 곤란함을 겪고는 했었는데 신기하게도 인천공항의 입국심사 데스크 직원분은 저희의 국적을 확인하자마자 능숙한 독일어로 심사를 진행해 주셨는데요. 일반적으로 미국의 공항에서조차 독일어를 아는 직원들이 거의 없어서 무려 5시간 이상의 심사 작업을 거쳤었는데 놀랍게도 인천공항에서는 단 20분으로 모든 심사 과정이 끝났고 독일어를 잘 알고 있는 한국인 직원분 덕분에 아무런 심사 지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더욱 신기했던 것은 저희의 옆으로 중국인은 물론 유럽권의 다양한 나라 관광객분들이 있었는데 그럴 때마다 입국심사 데스크 직원분께서 그에 맞는 언어로 능수능란하게 대응을 해주고 있었다는 사실인데요. 저는 너무 놀란 마음에 한국인 직원분에게 어떻게 그렇게 언어 대응을 잘하는지 질문을 건넸고 이에 한국인 직원분은 요즘은 AI 대응 기술로 이어폰을 끼고 있으면 관광객들이 말하는 게 한국어로 실시간 통역이 되고 답변조차 그것에 맞게 자동 변환이 된다면서 저에게 끼고 있던 이어폰을 보여주었고 저는 말도 안 되는 한국의 AI 인프라 시스템에 기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주위를 둘러보니 입국 심사 직원분들은 모두 통역 이어폰을 착용하고 있었고 저는 미국과 일본에서조차 보지 못한 디지털 기술력에 큰 충격을 받고 말았습니다. 지금껏 독일이 어느 정도 선진국이라고 생각했었던 저에게는 이미 한국의 첫인상인 공항에서부터 새로운 세상이 펼쳐진 것 같았고 이러한 한국의 모습은 전산이 목통되어 입국 심사조차 진행할 수 없다는 일본 공항의 대응 능력과는 정말 차원이 달랐습니다.
아시아에서 그래도 선진국이라고 알려진 나라 일본에서는 큰 실망만 했었는데 어째서인지 한국은 일본보다 더욱 기술이 발전한 선진국인 것 같았고 저는 이때부터 조금씩 가슴이 두근거리며 이번 한국행이 최고의 여행이 되겠다는 기대감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실제로 20분 만에 입국 심사를 마치고 내부로 들어간 한국의 공항은 그 규모에서부터 압도가 되어 저와 동료들은 더욱 놀랐는데요. 미국의 공항보다 더욱 크고 쾌적한 환경을 가지고 있던 한국의 공항은 내부에서부터 다양한 공항 가이드 로봇들이 관광객들을 도와주고 있었고 그러던 중 저는 믿을 수 없는 시설 공간을 발견하게 되었는데요. 에어드레스룸이라고 적힌 그곳은 놀랍게도 외부에서 입국한 관광객들을 위한 일회용 소독 시스템 공간이었고 너무나 신기하게도 입고 있던 옷들까지 에어워시가 가능한 최신식 시스템이었습니다. 이미 많은 관광객들이 자신이 입고 있던 옷을 기계 안에 넣고 소독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었고 심지어 돈을 내지 않고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는 사실은 한국이 도대체 얼마나 부유한 나라인지 감도 오지 않을 정도였어요. 저와 동료들은 입고 있던 스포츠 슈트를 공항에 있던 에어드레서에 넣어보았고 약 10분 만에 피톤치드 향기가 나는 옷을 받아볼 수 있었습니다. 에어드레서의 이용을 안내하고 있던 한국인 공항 직원분께서는 최근 바이러스의 문제 때문에 외국인 관광객들의 옷을 한 번에 소독과 세탁할 수 있는 에어 시스템을 도입해 시범적으로 운영 중이라는 말과 함께 실제 많은 관광객분들이 소독은 물론 입고 있던 옷의 냄새까지 사라지자 꽤 많이 이용하고 있다는 설명을 해주시더군요. 상당한 선진국이라고 알려진 미국에서도 공항에 쓰레기통조차 없는 불편한 인프라가 현실이었는데 한국은 미래 도시의 집합체 나라인지 관광객들을 위한 편의시설이 끊임없이 발전 중이었고 제가 처음 사용해본 공항의 에어드레서 시스템도 너무나 놀라웠습니다. 그 후 저와 동료들은 인천공항 이곳저곳을 둘러보았고 오히려 일본에서의 입국 금지를 당한 것이 운이 좋았다며 곧바로 한국에서의 여행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어요. 그러던 중 저와 동료들은 한 외국인이 경험한 서울역의 후기를 발견했고 마침 인천공항에서부터 거리가 그렇게 멀지 않아서 곧바로 서울역을 경험해보기로 했습니다. 사실 독일에서는 어느 정도 이름이 있는 기차역들은 전부 노후되어 있는 것은 물론 대부분이 목조와 벽돌로 이루어진 구조 때문인지 곰팡이와 벌레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데 사진으로 확인한 서울역은 독일과는 차원이 다른 규모와 쾌적함은 물론 곰팡이도 없이 너무나 깨끗해 보였기 때문인데요. 그리고 약 1시간 뒤 처음 마주하게 된 서울역은 저와 동료들의 선입견을 완전히 부수고 말았습니다. 한국에 오기 전에는 아시아의 나라가 선진국이라고 해봐야 얼마나 그렇겠어라고 생각했지만 처음 눈으로 마주하게 된 한국의 서울역은 독일에서처럼 곰팡이와 벌레가 없는 것은 물론 상당히 규모가 큰 기차역이었는데요. 일반적으로 독일에서는 항상 오래된 기차역을 들어가기 전에 벌레가 들어갈까 봐 모든 가방의 지퍼를 확인하라는 상식이 있을 정도인데 한국의 서울역은 화장실에서조차 벌레를 발견할 수 없었고 심지어 너무나 깨끗해서 사람들이 기차역 바닥에 앉아 편하게 휴식을 취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러던 중 발견하게 된 서울역 내부의 라운지라는 시설은 저와 동료들의 상식을 아예 무너뜨리고 말았는데요. 사실 라운지라고 적혀있는 그곳에 들어가기 전에는 대체 이게 무슨 시설일까? 단순한 휴식시설인가라고 생각했지만 라운지 시설 내부에는 상상을 초월한 휴식 환경이 조성되어 있었습니다. 서울역 라운지 내부에는 이미 많은 직장인분들이 책상에 설치되어 있는 콘센트로 노트북을 하며 업무를 하고 계셨고 그 뒤로는 직장인분들의 필수용품인 복합기, 심지어는 현금을 어느 정도 뽑을 수 있는 현금 인출기까지 설치되어 있었기 때문인데요. 보통 독일에서는 공공시설 전기 시스템이 거의 없어서 항상 기차를 타기 전에 모든 노트북 업무를 끝내야만 했는데 놀랍게도 한국은 기차를 타기 직전까지 라운지에서 전기를 사용해 노트북으로 업무를 볼 수 있었고 이에 맞춰 엄청나게 빠른 와이파이 시스템도 당연스럽게 무료로 제공되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라운지 내부에 설치되어 있던 얼음 정수기와 커피 머신은 저와 동료들을 다시 한번 충격에 빠뜨렸고 저는 이때부터 카메라를 들고 조용히 라운지 내부의 사진들을 찍기 시작했는데요. 일반적으로 독일에서는 물의 수질이 좋지 않아서 대부분의 가정이 아예 물을 끓여 먹거나 생수를 사서 먹는데 놀랍게도 한국은 이러한 공공시설에서마저 고급 얼음 정수기가 운영되고 있었고 그 옆으로 상당히 적은 비용으로 커피까지 마실 수 있는 커피 머신은 이곳이 정말 천국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죠. 제가 대회를 참가하기 위해 겪었던 미국에서는 기차역 내부에 그 어떠한 휴식시설도 존재하지 않아서 급하게 프린트 용지라도 한번 뽑으려고 하면
공항에서 멀리 떨어진 게스트하우스까지 차로 1시간이 넘게 이동을 해야 했는데 한국은 그저 라운지 내부에서 편하게 자신이 원하는 프린트 용지를 출력할 수 있었고 이에 맞춰 스캔까지 가능한 복합기가 제공되고 있다는 사실은 한국이라는 나라의 인프라가 어떤 수준인지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또한 라운지 내부 전체가 금연이라는 것 또한 저와 동료들에게는 믿을 수 없는 광경이었는데요. 실제로 일본에서 입국 심사를 진행했을 때에는 저희가 입국 심사를 진행하는 심사 데스크 뒤로도 일본인 공항 직원분들이 자유롭게 담배를 피고 있어서 냄새가 퍼져나와 상당히 불쾌했는데 한국은 공공시설 그 어디에서도 담배를 피우는 사람의 모습을 볼 수 없었고 아예 라운지 내부는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어서 상당히 쾌적했어요. 진짜 선진국이라면 기술의 발전은 물론 시민의식까지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을 한국에서 처음 뼈저리게 느낄 수 있었고 미국은 물론 독일과도 비교가 되는 한국의 기차역 라운지는 말 그대로 최신식 기술의 집합체 공간이었죠. 더군다나 이러한 편리한 삶이 한국인들에게는 그저 평범한 하루라고 생각하니 왜 독일에는 이러한 시설이 없을까라는 좌절감이 물려왔고 저는 점점 한국인들의 삶 자체가 궁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한참 동안 라운지를 구경하던 저는 이내 갑자기 배가 아파왔고 결국 동료들을 내버려두고 기차역 내부에 있던 화장실로 뛰어들어갔는데요. 그런데 한국의 놀라움은 기차역 화장실에서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사실 독일에서는 화장실 내부에 들어가면 변기와 손을 씻을 수 있는 공간이 무조건 함께 설치되어 있는데 이상하게도 한국은 변기만 설치되어 있었기 때문인데요.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그러면 이를 보고 도대체 어떻게 씻으라는 건지 감이 오지 않았는데 자세히 살펴보니 한국의 변기는 모양새가 조금 달라 보이더군요. 신기하게도 한국의 화장실 변기는 전기 콘센트로 충전이 되고 있는 것 같았고 저는 바로 그제서야 그게 비데라는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사실 독일에서도 비데가 있기는 하지만 돈을 주고 직접 가정집에 설치하지 않으면 거의 보기 힘들 정도로 상용화되어 있지 않은데 충격적이게도 한국은 평범한 기차 화장실의 변기 전부가 비데로 설치되어 있었는데요. 그래서 그런지 한국의 화장실 내부는 독일에서 항상 변기 옆에 있던 세척 공간이 필요가 없었고 그저 편하게 이를 보고 비데를 사용하면 돼서 너무나 편리했습니다. 모든 것이 자동과 디지털로 이루어진 한국은 화장실마저 굳이 손을 사용하지 않아도 모든 용무 처리가 가능했고 저는 한국인들이 그동안 얼마나 편한 삶을 살아왔을까라는 생각에 한국이라는 나라가 너무나 궁금해지더군요. 보통 독일에서도 비데는 비싸서 아무나 사용을 못하고 심지어 화장실에 전기를 꽂을 수 있는 콘센트 시설조차 없는데 이미 한국은 이러한 수준은 가볍게 뛰어넘은 비데를 이용한 쾌적한 화장실 시설이 보편화되어 있는 듯 보였습니다. 한국을 알기 전에는 한국이 별것 아니라고 생각했었는데 한국이라는 나라의 공공시설들을 겪어갈수록 충격의 연속이었고 저는 곧바로 빗대 사진을 찍어 동료들에게도 보여주게 되었죠. 마라톤 대표팀 동료들 또한 어떻게 기차역, 공공시설, 화장실에 비데가 있는 것이냐며 너무나 놀라워하는 반응을 보였고 깨끗한 기차역 화장실의 모습에는 더욱 큰 충격을 받은 반응을 보였습니다. 한국은 겪으면 겪을수록 놀라운 나라였고 저와 동료들은 일주일 동안 머무를 호텔을 서울 내부에 예약한 뒤 곧바로 서울의 길거리를 구경하기 위해 역 밖으로 나갔는데요. 신기하게도 독일에서보다 더욱 쾌적하고 걷기 좋은 환경들이 서울의 길거리에는 이미 조성이 되어 있었고 그 중에서도 제일 신기했던 것은 길거리 근처에 자리 잡고 있던 편의점이나 은행 같은 인프라 시설이었습니다. 독일에서는 편의점이라는 시설이 거의 없는 것은 물론 은행을 한번 이용하려고 하면 아예 대기 예약을 걸고 오라는 은행이 있을 정도인데 한국은 이미 길거리에 수십 개의 은행들이 자리 잡고 있었고 언제나 사용이 가능한 듯 보였거든요. 한국에서는 기다림이라는 순간이 거의 없는 것 같았고 누구나 편하게 자신이 원하는 업무를 바로바로 볼 수 있는 굉장히 빠른 나라처럼 보였습니다. 독일도 물론 살기 좋은 것은 맞지만 이러한 행정 처리에서 무려 한 달 이상의 시간이 소요될 정도로 어디를 가나 업무 처리가 느린데 한국은 이러한 상황과는 완전한 반대 상황이었죠. 또한 독일에서처럼 위험한 도시로 느껴지지도 않았습니다. 많은 관광객들이 착각하는 것이 독일은 치안이 안전한 나라가 아니냐며 저를 볼 때마다 질문을 하는데 실제로 거주하는 독일인들의 생각은 전혀 다른데요. 최근 독일에서는 오토바이를 이용한 소매치기가 급증하는 사회적 문제가 발생하고 있고 실제로 이처럼 오토바이를 이용해 다른 사람의 물건을 훔치자마자 달아나니 잡기도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아직도 독일의 길거리에서는
CCTV가 거의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것은 물론 대부분 범죄 상황의 경우 길거리에 있던 시민들이 범인을 잡는 것이 현실인데 이제는 독일의 시민들까지도 위험한 상황 때문에 굳이 나서지 않는 것이 현실인데요. 하지만 한국은 길거리에서 이러한 오토바이 소매치기를 거의 볼 수가 없었고 어디를 가나 마음 편하게 걸어 다니며 여행을 즐기는 것이 가능했습니다. 이미 인프라의 수준에서도 독일과는 비교조차 되지 않는데 치안까지 좋으니 더욱 살기 좋은 나라처럼 느껴졌고 중간중간 보이는 한국의 거주 건물인 아파트는 목조. 주택이 대부분인 독일과는 차원이 달라서 존경심까지 생길 정도였죠. 그 후 저와 동료들은 한국에서 일주일 동안 지내며 다양한 관광 명소들을 체험했고 놀랍게도 독일에서는 볼 수 없던 마라톤 시설까지 손쉽게 이용할 수 있어서 더욱 좋았는데요. 독일에서는 마라톤 훈련 시설이 거의 없어서 아예 저희가 직접 만든 산악훈련장을 이용해야만 했는데 한국은 취미로 마라톤을 즐기는 사람들이 매우 많았고 그래서 그런지 도심 내부에서도 편하게 마라톤 시설을 즐길 수 있었습니다. 일주일의 여행을 즐기고 다시 독일로 돌아온 저희 대표팀은 약 3개월 뒤 한국에서의 마라톤 대회 참가를 앞두고 있는데요. 조금 찾아보니 한국에서도 마라톤 대회가 주기적으로 열리고 있던 것을 파악한 자는 이제 더는 미국이나 일본으로의 대회 참가는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있습니다. 한국이 얼마나 편하고 살기 좋은지 알게 된 지금 저는 만약 선수 생활을 은퇴한다면 한국에서 남은 시간을 보내고 싶은 간절한 마음이네요. 신이시여 한 번만 도와주세요. 제발 무사하기를 도비안이라는 여성이 간절히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녀의 목적지는 대한민국. 다행히 도비안는 한국에서의 일정은 무탈하게 보내는 듯 보이는데요. 그런데 갑자기 그녀를 굳게 하는 사건이 발생하고 맙니다. 저 이거 좀 보세요. 모두가 한 여성에게 시선이 쏠립니다. 씩씩거리며 도비안에게 걸어오는 그녀. 이딴 한국이라는 후진국에서 내가 인신매매라도 당하라고. 도비안는 당황스러운 표정으로 당신이 어떻게? 라고 대답하는데요. 이 두 사람은 누구인 걸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세계적인 문화의 수도라고 불리는 오스트리아에서 소년 합창단을 지도하고 있는 교사 도비안라고 합니다. 오스트리아라고 하면 웬만한 분들도 아시다시피 세계적인 3대 오케스트라인 곳이죠. 워낙 유명한 곳이라 음악에 관심이 없는 분들도 한 번쯤은 반드시 들어본 곳일 거라 생각해요. 이렇게 세계적인 오케스트라라는 명성을 얻기 위해서는 어떤 음악가가 발굴되었는가, 역사가 얼마나 깊은가, 음악이 얼마나 우수한가 등이 그 자격을 나누는 기준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런 것들로 따지면 오스트리아 필 하모니는 무려 수세기 전인 1842년에 창단되었을 만큼 깊은 역사를 가졌죠. 그리고 국제적으로 가장 명성이 높았던 지휘자 헤르베르트 폰 카라얀도 오스트리아 출신이죠. 전설적인 지휘자로 음악 역사에서 반드시 거론되는 인물이니까요. 게다가 음악의 우수성은 오스트리아는 정말 독특한 매력을 가졌거든요. 타 유럽과 다르게 오스트리아는 호른 같은 악기를 사용하는데요. 그렇기에 더욱 풍부하고 따뜻한 소리를 가졌기 때문에 특유의 사운드로 한번 들어보면 절대 잊지 못할 경험을 선사하죠. 140명의 뮤지션들로 구성되는데 그들은 단연 세계적으로 손꼽히는 음악가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학교로 진학을 원하는 분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음악에 특화된 국제학교로서 전 세계에서 음악 각 분야의 최고 영재들만 지원을 한다고 할 수 있죠. 하지만 아무나 입학할 수는 없는 엄격한 합격 커트라인이 요구되는 곳입니다. 우리 학교를 희망하는 이유들은 당연히 다양하지만 오스트리아는 특히 어린이들과 청소년 같은 학생들을 위한 콘서트와 워크숍 등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빈 오케스트라와 청소년 합창단과는 특별히 관계가 맺어져 있어 종종 공연에서 공동 작업도 해볼 수 있는 엄청난 기회가 있습니다. 게다가 이 중에 잘하는 학생은 오스트리아 필하모니 오케스트라로 발탁되어 전 세계를 순회하며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콘서트홀에서 공연을 할 수 있는 뮤지션으로서 가장 원하는 최정점에 이를 수 있습니다. 우리 학교는 대체로 모차르트, 베토벤, 브람스의 음악을 주로 연주합니다. 매해 싱가포르, 중국, 일본, 스위스, 독일, 미국 등 여러 나라의 학생들이 높은 경쟁률로 지원을 합니다. 수업은 영어를 수업 표준 언어로 사용하면서 입학 전에 테스트를 통해 반편성이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입학하는 건 정말 쉽지 않죠. 음악적 재능도 뛰어나야 하고 그 외로 각종 테스트를 통과해야 하거든요. 영어 의사소통은 기본 다양한 분야의 지식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입학의 문턱이 높은 데는 이유가 있는데요. 우리 학교는 오스트리아에서도 교육 당국에 등록되어 있는 가장 인증받은 학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 내놓으라 하는 교수진들이 포진되어 있습니다. 미국, 오스트리아 등 다양한 출신의 교수진이 있는데요. 오스트리아, 필 오케스트라, 국립 오페라단 등에서 활동하는 세계적인 음악가들을 교수진으로 만날 수 있다는 것에 음악을 전공하는 많은 학부모들과 학생들이 진학하기로 희망하는 꿈 같은 곳이라 할 수 있죠. 그래서 음악을 전공하고 뮤지션을 꿈꾸는 전 세계의 수많은 분들은 우리 학교로 오길 희망합니다. 하지만 우리 학교를 다니게 되면 바로 집 앞이라 해도 어떠한 학생도 모두 기숙생활을 해야 하는 규칙이 있습니다. 또 가정을 떠나 지내는 만큼 교사진들은 학생들을 엄격하고 철저하게 관리해 학생들의 능력 향상과 특히 안전을 가장 중요하게 중점을 두고 있어요. 이렇게 까다로운 규칙들이 있음에도 우리 학교에 대한 인기는 한 해도 식은 적이 없었습니다. 물론 저도 이 학교 출신이고요. 하지만 우리 교사들은 이런 인기가 모두 좋은 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학교가 명성이 자자하고 누구나 꿈꾸는 학교라는 점에서는 당연히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학교에 전폭적인 지지를 해줄 수 있는 학생과 학부모라면 어느 정도 이상의 생활 수준이실지 가늠이 가시나요? 태어날 때부터 천재인 학생은 거의 없는 편이고 엄청나고 값비싼 시간과 돈을 들여 이 학교에 입학하곤 하죠. 그러기 때문에 각국에서 손에 꼽히게 부유한 집안의 자녀들이 많이 다니곤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 부모의 말도 안 되는 요구나 컴플레인 들의 힘든 날이 정말 많긴 해요. 그리고 무엇보다 자식들의 성적에 과도할 정도로 관심이 많아서 점수가 나오는 평가 기간에는 학교를 가기 싫다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학교에 찾아오는 부모님이 그 시기에는 정말 너무 많기 때문이죠. 특히 요새는 한 명씩 외동 자녀인 경우가 많아 모든 관심을 온종일 학생에게만 쏟는 경우가 많아 가끔은 선 넘는 간섭 때문에 수업 진행에 어려움을 느낄 때도 많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서울국제음악제의 엘리트 오케스트라 부분에 우리 학교가 초청을 받게 되었습니다. 물론 그럴 거라 예상은 했지만 정식으로 초청을 받으니 뿌듯했습니다. 그간 열심히 연습했던 학생들에게도 성과를 원하던 학부모들에게도 좋을 제안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페스티벌 오케스트라가 열리면 전 세계에서 가장 유망한 뮤지션들을 한자리에서 볼 수 있고 특히 여기서 1등을 할 경우 세계적으로 유명한 공연장에서 단독 타임을 배정받아 공연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생기거든요. 이런 이력은 추후 학생들이 더 좋은 오케스트라로 가기 위해서 필히 필요한 이력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번 기회가 상당히 좋은 제안과 조건이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학생들에게 이야기했고 학생들은 드디어 기숙사를 오랜만에 벗어나 공식적인 행사로 자유롭게 떠날 수 있기 때문에 기뻐했어요. 하지만 한국행이라 기뻐한 것은 아니었어요. 그저 매일 틀에 박힌 생활만을 반복하던 아이들이 없기 때문에 어디든 벗어난다는 그 자체만으로 기뻐했던 것 같아요. 그래도 한국을 가고 싶어 하는 아이들이 그렇지 않은 학생들보다는 훨씬 더 많았어요. K-팝 스타를 좋아하는 아이들이 좀 더 많았거든요. 저도 그중 한 사람이었고요. 물론 아이들 앞에서 티를 내진 않았지만요. 그런데 모두가 다 같은 의견은 아니었나 봅니다. 한국으로 가야 한다는 걸 학부모들에게 안내하고 나서 그때부터 학교로 쉬지 않고 걸려오는 문의와 항의가 시작됐어요. 귀한 우리 아이들이 왜 그런 먼 곳까지 가야 하는 건지 하는 단순한 호기심으로 문의하시는 학부모도 있었지만 대부분은 어떻게 한국 같은 그런 곳으로 우리 애를 보낼 수가 있느냐라는 의견이 더 많았죠. 저는 사정을 설명해야 했어요. 그러나 학부모님들은 아이들의 안전이 보장될 수 없는 그런 휴전 국가는 보낼 생각이 전혀 없다. 언제 전쟁이 날 줄 알고 그런 나라에 귀한 우리 자식을 보내냐는 이야기들이 가장 많았습니다.
하지만 정말 최근에는 큰 행사들은 모조리 한국에서 열리는 경우가 다수여서 이건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부분이라고. 그리고 무엇보다 거기서 공연을 하는 이력이 학생으로서 진로를 위해서는 굉장히 도움될 거라 말씀을 드렸죠. 그리곤 마음이 영 안 느끼시면 안 가셔도 된다고도 설명해 드렸어요. 학부모님들을 상대하는 건 정신적, 체력적인 소모가 너무 높은 일이기 때문에 저는 더 힘든 갈등을 피하고 싶었습니다. 아니, 제가 한국에서 대회를 개최한 것도 아닌데 왜 저에게 다들 따지는지 야속한 마음이 들기도 했고요. 이런 마음이 든 것은 이번 한 번만 학부모들이 절 힘들게 해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좋았던 음악의 길마저 점점 싫어지게 되는 듯 했어요. 어디론가 도망치고 싶었죠. 그래도 학생들에 대한 책임감은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이번 한 해 가서 열리는 국제대회 초청 공연만 잘 끝내고 다음 학기에는 쉬는 걸로 이야기를 해야지 마음속으로 몇 번이고 다짐했어요. 이렇게 마음을 다잡아 정말 잘해봐야지 제 스스로에게 용기를 북돋다가도 부모님들이 학교의 모든 일에 사사건건 트집을 잡고 힘들게 할 때면 온 기력이 다 빠지는 듯해요. 그런데 뭐 한국행으로 결정하게 되었어요. 그럴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이 기회는 정말 아무 때나 오지 않는 거고 전 세계에서 한국의 모든 문화적인 콘텐츠를 중점으로 살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절대로 무시할 수 없는 문화 강국이 되었으니까요. 그래서 한국이 탐탁치 않았던 부모님들께서도 당연히 학생들에게도 좋을 수밖에 없는 한국행에 대해 모두 승인하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단 학부모 대표 한 분도 함께 한국으로 떠나기로 했어요. 그분은 우리 교사들 사이에서 깐깐하고 아주 예민하기로 유명한 어머니였습니다. 중요한 행사에 아이들도 통솔해야 하는데 하필 가장 주의해야 하는 어머니와 동행을 하다니. 우리 교사진은 망연자실한 채 분위기가 좋지 않았죠. 그래도 좋게 생각하기로 했어요. 아이들을 위해서 또 학교를 위해서 해야 하는 거였으니 좋은 마음으로 떠나는 게 맞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리고 아무리 한국이 치안으로 유명하다고 한들 그래도 학생들이 이렇게 많으니 걱정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 생각에 대해서는 저도 당연히 동의했고요. 왜냐하면 한국으로 향하는 우리 학생이 한 두 명 정도의 소규모도 아니고 한 명의 교사가 인당 수십 명에 달하는 학생 인원을 통솔해야 할 만큼 대규모의 인원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한 명이라도 더 아이들을 케어해줄 수 있는 도우미 인원이 추가된다는 건 담당자의 입장으로는 반가운 결정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아이들의 안전이 저희에겐 가장 큰 신경 쓰이는 부분이었으니까요. 그렇게 다사다난하던 과정을 지나 마침내 한국으로 가는 날 우리는 교사 3명, 학부모님 1명까지 총 4명의 어른과 학생 무려 120명과 함께 오스트리아를 출발하게 되었습니다. 아이들이 워낙 많다 보니 정신을 차릴 수가 없더군요. 게다가 저도 한국은 처음 방문하는 곳이었기 때문에 더 바짝 긴장할 수밖에 없었죠. 10대의 신난 학생들은 정말 시끌벅적했어요. 정말 정신을 차리기가 어려울 정도였어요. 하지만 저는 교사들 중에서도 가장 선임 교사였기 때문에 이 행사와 모든 학생들의 인솔에 대한 가장 큰 책임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인원수를 체크하고 또 체크하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였어요. 워낙 긴장하고 신경을 쓴 까닭인지 한국에 도착하기 전에 이미 모든 기력을 다 쓴 듯 정신이 몽롱했어요. 그저 무사히 돌아오기만 하기를 제발 신이시여 저 좀 도와주세요. 계속 속으로 이런 말들만 되뇌었죠. 가뜩이나 악명 높은 어머니도 함께였기 때문에 실수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드디어 한국에 도착했다는 안내 방송이 나왔고 저는 학생들에게 짐을 빠짐없이 챙길 수 있게 했습니다. 그 많은 인원을 통솔하는 건 다시 생각해봐도 정말 어려웠지만 그래도 무사히 잘 도착했다는 사실만으로 한시름 놓았습니다. 그렇게 마주한 첫 한국의 건물 인천공항. 그 첫 인상은 한마디로 언빌리버블이라 표현해야 할 것 같아요. 높은 층고의 최첨단 건물의 위용에 어마어마하다는 말 밖에 나오질 않았습니다. 우리 모두 다 같은 마음이었는지 감탄사가 여기저기서 터져 나왔습니다.
특히 한국에 오는 걸 가장 부정적이었던 학부모 대표 어머니도 한국의 첫인상에 분명히 놀란 표정이었어요. 하지만 티를 내지 않고 계신다는 걸 눈치챌 수 있었죠. 공항에서 내려 대회 관계자에게 전화를 하니 버스 여러 대가 대기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정말 감사했죠. 우린 버스에 탔고 저는 여러 대에 나눠 탄 친구들이 모두 다 제대로 있는 게 맞는지 인원수를 한 번 더 세기 시작했고 학생 인원수에 문제가 없어 우린 빠른 시간에 이동해야 했으니 서둘러 출발을 했습니다. 연습실부터 가기로 했는데 1시간 정도 걸린다고 하더군요. 그제서야 조금 안심하며 한국의 모습을 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눈 부시게 아름다운 모습이었어요. 오스트리아와는 아예 상반되는 느낌의 나라였습니다. 우리들에겐 정말 이국적인 나라였어요. 학생들도 계속해서 사진으로 기록을 하고 있었죠. 드디어 연습실 장소에 도착하고 다시 아이들의 인원수를 체크했어요. 그런데 뭔가 허전하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때 온 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헉, 어떡해. 저는 학생의 수를 세는데 정신이 집중되어 있어 그 학생의 어머니는 그냥 두고 출발을 해버린 거였어요. 다른 교사들에게 확인해 보니 우리가 다 버스에 나눠 타고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다른 차에 탑승하고 있겠거니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벌써 1시간이나 지났는데 이를 어째야 하나 심장이 폭발할 것처럼 쿵쾅거리기 시작했어요. 이걸 어쩜 좋지. 어떻게 하지 난 어쩜 좋지. 아이들은 먼저 연습을 하게 하고 저는 방법을 찾아야 했어요. 한 동료가 저에게 저기 좀 보세요. 그가 가리킨 곳을 쳐다보자. 저 멀리서 그 어머니가 하고 들어오는 게 아니겠어요. 아니 여길 도대체 어떻게 그녀는 씩씩거리며 오고 있었어요. 아 저는 큰일 났구나 생각이 들었죠. 이딴 후진 나라에 날 혼자 둔다는 게 말이 돼. 인신매매나 납치라도 당하면 어쩔 뻔했어요. 네 등등 그녀가 저에게 할 말들이 그려졌죠. 그런데 실제로 그녀가 다가와 한 소리는 전혀 예상과 달라 더 놀라웠습니다. 그녀는 내가 여길 혼자 찾아왔어요.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여긴 진짜 믿을 수가 없네요. 라며 저희는 앞으로 펼쳐질 일이 너무나 두려워졌어요. 그녀의 표정이 정말 평소에는 볼 수 없던 표정이었거든요. 그 학부모 어머니는 우리가 가야 하는 목적지 연습실 주소와 일정표 등 저희와 같은 자료로 가지고 계셨는데요. 우리에게 묻고 싶었어도 우리 모두가 아직 로밍이 되지 않아 연락이 닿지 않자 인천공항의 직원에게 문의했고 한국인들에게 물어물어 여기까지 혼자 오실 수 있었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오는 길에 대중교통에서 한 번도 노숙인이나 위험한 거래를 하는 듯한 사람도 상황도 의심스러운 순간도 없었다며 한국의 완벽한 치안 시스템이 허구가 아니었다며 정말 감명을 받으셨다고 했어요. 그러곤 그간 한국을 의심한 것들에 대해 머쓱해하셨죠. 사실은 학부모회에서 학생들에게 경우를 따로 붙여야 하는 게 아니냐는 의견이 많이 나왔고 실제로 그렇게 될 뻔까지 했다가 한국에선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걸 겨우 설득해서 경호팀이 없이 오게 된 것이거든요. 그런데 정말 경우는 고사하고 혼자서 돌아다녀도 안전한 나라라는 사실에 머리를 땅하고 맞은 기분이라고 하셨어요. 아무튼 잘 해결되어서 모든 게 정말 다행스러웠던 것 같습니다. 너무 피곤했던 건지 저는 그날 저녁 침대에 눕자마자 기절에 잠이 들었던 것 같아요. 다음날 새벽부터 연습을 한 번 더 하고 우리는 음악대회에 나갈 수 있었습니다. 정말 무사히 우리의 공연을 끝마쳤어요. 정말 눈물 나는 순간이었어요. 우리 학생들이 언제 이렇게 성장했는지 감동스러웠죠. 이제 한 순서만을 남기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피날레는 한국의 팀들이 국악이라는 걸 보여준다고 해서 기대감이 차 올랐습니다. 국악에 우리 모두들 관심이 있었거든요. 방탄소년단의 대치타 그리고 범이 내려온다라는 영상까지 유튜브에서 본 날. 그 신선한 충격에 몇 번이고 학생들과 재생을 해서 본 적이 있거든요. 그렇게 고대하던 국악의 무대가 펼쳐졌습니다. 그날 연주를 한 한국 뮤지션들은 뉴욕 링컨 센터, 워싱턴 케네디 센터, 런던, 베를린 필하모니 등 세계 최고의 공연장이라 불리는 곳들에서 유수의 공연을 한 팀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고 그래서 더 기대가 됐습니다.
공연이 시작하고 직접 들은 국악의 소리는 첫 음을 듣는 순간 제 스스로 꺼져가던 음악에 대한 마음에 다시 불을 활활 지펴주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특히 검은 고의 실물 소리는 충격적이었어요. 그동안 정말 수많은 현악기를 들어왔지만 검은 고에서 나오는 소리는 형용할 수가 없었죠. 한국의 국악은 특색이 있는 악기들이 함께 하모니를 만들어내는데 전혀 다른 세계가 펼쳐지는 기분이 들었어요. 학부모의 어머니는 이를 영상으로 담기도 하면서 우리 모두는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학생들의 미래에 좀 더 좋은 베네핏이 될 수 있는 이 기회를 잡기 위해 한국으로 방문을 하게 된 것이었지만 음악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여 한 곳에서 훌륭한 하모니를 접하고 있으니 성적이나 성과 같은 것들은 어느새 다 잊혀지고 그저 그 순간에만 딱 사로잡힐 수 있던 오로지 음악만 있던 순간이었습니다. 100여 명이 넘는 우리 모두가 말이에요. 한국에서의 일정을 순조롭게 마치고 다시 고국으로 돌아가야 했어요. 돌아가는 길이 아쉬움이 훨씬 더 크더군요. 그런데 저보다 더 아쉬워했던 게 누구였는 줄 아세요? 바로 그렇게 한국행을 반대하시던 학부모회의 어머니셨어요. 그녀는 한국에서의 매일 있었던 일을 학부모회에 공유했고 그랬더니 그 학부모회에서 다음 가족 여행지로 대부분 한국으로 결정하겠다며 학교에서 부유하기로 소문난 자제들에게 한국 여행이 지금은 유행처럼 번지고 있다고 하네요. 저도 머지않아 또 그 국악 공연을 보러 갈 예정이에요. 런던에서 공연을 한다는 공고문을 읽었거든요. 여기까지 제가 한국 방문을 통해 느낀 경험들을 여러분께 소개해봤어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응원이나 남기고 싶은 말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사연자분께 전달해드리겠습니다. 저희 감동의 모든 것은 실제 사연 제보를 받고 있습니다. 채택되신 분께는 선물도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의 사연이 여러분의 하루에 작은 힘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한국의 감동적인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감동의 모든 것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동적인 사연을 주변 사람들에게 공유하고 함께 이야기 나눠보세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더욱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